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북한 군사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귀순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전하는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게 됐다.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정은이 집권 이후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해 전투 식량을 보관하는 2호 창고를 개방해서 이게 오히려 북한 군인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거예요. 북한군 내부에선 강하게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뜻을 줄여서 강영실 동무 라는 말이 유행했죠. 강영실 동무, 강하게 영양실조에 걸렸다. 강영실 동무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사건 라인업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처럼 북한 군사 한 명이 강영실 동무죠.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는데 오늘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른바 PC방 간첩이 법정에서 송영무는 호정광이다. 김정은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두 가지 기사가 참 대조적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두 가지 기사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뒤에 기사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그 PC방 간첩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건데 이미 1심 선고는 끝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항소심에 대한 결심 공판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죄가 없으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후 진술 대신에 북한이 좀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김 씨가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냐면은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쏟아내기도 했고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사냥개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1심 선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작년 우리가 촛불 집회가 한참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자랑스러운 전민 항쟁, 촛불 봉기, 통일조국 만세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뤄내고 있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심수라고 표현하면서 석방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석기 씨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도 들어가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김기종 씨라고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미 대사라고 볼 수 있는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그 테러를 가했던 사람까지도 양심수라고 석방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2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되면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정상적인 사고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건지 또 이 북한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국가안보에 큰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가보안법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이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정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쳤다는데 베트남으로 가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지령을 받았다고요? 그게 이제 PC방 간첩 사건의 전말인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의 북한 공작원과 만나갖고 지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수첩 내에서 김일성 상부자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글들이 쭉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한참 뜨거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찬양 고무죄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찬양 고무죄는 폐지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신은미 씨라고 이 미국에 계시던 분이 대한민국에 와갖고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거의 친북, 종북에 대한 그런 관련들에서 엄청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반미 정서라든지 그리고 종북에 대한 이런 분위기들, 사회적 분위기들이 확산되는 부분들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같은 날 같이 보도된 기사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베트남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법원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쳤고 북한군 병사는 키가 175cm, 작은 키가 아닌데 몸무게가 51kg. 상당히 영양실조에 호소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남한을 동경해서 우리 남측으로 넘어오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날 대조적입니까? 이렇게? 일단 이제 어제 귀순 보도하면서 우리 돌직구쇼에서 확성기 방송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했는데 정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돌직구쇼의 예측력이 정확하다는 거. 예측력이 정확하다.
이 확성기 방송은 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남북 장성급에 나면서 확성기 방송을 남북이 다 끄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이게 좀 진행이 되다가 결국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터지면서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해서 논란이 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최근 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2015년이죠. 이른바 이제 휴전선에서의 이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군 장병이 발목이 다 절단되는 참사를 빚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 간의 군사 분계에서 긴장 고조로 이어져서 사실은 군사적 긴장 고조가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극적으로 8.25 합의라는 게 남북 간의 2+2 회담을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4차 핵실험 하면서 지금 다시 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기술은 결심했다는 저 북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확성기의 내용이 굉장히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냉전시대 확성기 방송은 굉장히 정치적 비난이 많았어요. 김일성 뭐 욕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소프트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기예보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있는 지금 군사분계선 위에 있는 일기예보가 이러니까 미리 대처를 해라. 비가 올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북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일기예보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설명해 준다든지 우리 남쪽에 있는 재밌는 음악이라든지 좋은 소프트한 것들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오늘 기순했던 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말하듯이 탈북 자리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의 소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실제로 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확성기 방송이 그동안에 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상당한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이번에 기순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영실 동무는 확성기 듣고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온 거니까 저희가 확보한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 음향 일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여러분도 금연해보세요. 권아들이 부릅니다. 금연. 북한동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참 상냥하게 금연하세요를 외치는 뭐 일기예보도 해주고 걸그룹 노래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적인 구호였다면 지금은 인간의 개인적인 본성과 생활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사실은 확성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이제 입소문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휴대전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말로 하기 때문에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SNS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카더라 하면서 퍼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실 페이크 뉴스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퍼지듯이 여기 확성기 방송을 통한 내용은 사실 귓속말을 통해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생명을 무릅쓰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여전히 아까 얘기한 대로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소프트 파워즈 일종의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아마 북한군의 이 심리적 이완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한날 한시에 북한군 병사는 우리 쪽으로 귀순을 했고 우리 측 국민은 베트남에 가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난 거로도 모자라 법원에서 김정은 만세까지 부르는 참 배치되는 사건이 오늘 똑같이 보도돼서 첫 번째 사건 라인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